조건부인가 네. 몇 번씩 나온 단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뭐죠? 보통은 이제 개인위생을 시작을 할 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개시를 내려주고 채권자 집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가가 조건부로 붙는 거예요. 내가 허가는 해줄 건데 조건을 하나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소득 관련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분의 경우에 법원에서 소득의 변동 사항을 법원에다가 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혹시 소득이 올라갔으면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변제금을 상향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요. 왜 이런 그 인가가 나오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회생 신청할 때 취업을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소득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될 수 있잖아요. 뭐 수습기간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뭔가 법원에서 봤을 때 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거나 소득이 좀 너무 좀 일부러 좀 적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괜히 의심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같은 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소득 변동이 되게 극심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한 달 소득이 조금 변동폭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정으로 조건부 인가를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댓글에서 내가 변제를 좀 많이 하면 조건부 인가를 풀어주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조건부 인가는 결국에 소득의 불분명함, 그 소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거라서 변제율과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100% 변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00% 변제인데 120% 변제하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100% 변제를 할 때는 조건부 인가를 내릴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겠죠. 다만 소득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100% 변제를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그리고 조건부 인가가 관련이 있는 거지 변제율과 조건부 인가가 관련이 사실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조건부 인가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매년 법원에다가 소득이 변동되었는지를 법원에 이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득만 내는 건 아니고 재산에 관련된 서류도 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소득과 관련된 변동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법원이 이제 알아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기억을 해놨다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30만 원 올랐다. 그러면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법원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뭔가 내려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건부 인가에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이제 불허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좀 귀찮아지지 않나요? 별로 어려운 서류는 아니어서 왜냐면 소득만 그냥 올리고 그만큼 그냥 법원에 내는 거라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의뢰인들이 싫어하시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정말 탄탄하고 직장 생활에 변동이 없는 분이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연봉이 아무리 못해도 오르긴 오르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변경될 수도 있고 불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꺼리시는 게 많고 아무래도 일반 인가에 비해서는 조건부 인가가 약간 이제 불이익하다라고 일반인 의뢰인들이 인식하시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제가 채무자 친화적인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채무자 친화적인 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 잘 안 내려줘요. 근데 좀 빡빡한 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좀 원칙대로 최근 취업했거나 뭐 이런 분들 원칙대로 무조건 내려주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천법원인데 다음번에 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서울행정법원은 원래 조건부 인가 잘 안 내려주는 곳인데 최근 취업자들한테 서울행정법원도 조건부 인가를 좀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자체를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딱 픽스돼가지고 내는 게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근데 나오는 거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고 어쩔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신고하는 거 한 번만 누락돼도 바로 그냥 취소되나요? 아니요. 취소되는 게 아니고 면책 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변제 그 계획안이 50만 원씩 36개월 내는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소득이 3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올라간 만큼 30만 원 곱하기 이제 기간만큼을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책 불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면책 불허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면책 불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조건부 인가 나오신 분들은 조건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조건을 지키지 않으셔가지고 그 면책 불허가 된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저희 사무소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인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 전에 이제 이거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조금 기간이 발생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조건부 인가를 조금 피할 수는 있다. 다만 급하면 어쩔 수 없다. 각오하고 와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